안녕하십니까. 시대인재 정현철입니다. 벌써 한 학기가 다 끝나가고 있네요. 자, 1학기 동안 이제 공부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2학기 준비를 또 해야 될 타이밍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규반하고 그 다음에 특강 안내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학기 지내면서 좀 어떠셨습니까? 그죠? 생각보다, 뭐,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겠고, 그죠? 선생님들도 많이 좋은 선생님들 만나고, 좋은 친구들 만나고, 즐거운 시간을 하다 보냈었겠지만, 사실 성적에 관해서는 중학교 때보다 훨씬 더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한 학기밖에 안 보냈는데, 벌써 뭐, 모의고사 2번 치렀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번에 기말고사까지 해서 벌써 4번의 시험을 갖다 치르고 있는 중. 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결과들에 이제 만족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것도 이제 겨울방학 때 우리가 어떻게 지냈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졌을 것인데, 사실은 2학기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좋은 결과를 만들기 위한, 그죠? 준비 작업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1학기 동안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 좀 한번 되돌이켜 보면서 2학기를 어떻게 대비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굉장히 짧잖아요. 여름방학이 짧은데 그 짧은 방학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보내야 실제로 이제 성적이라든가 우리 목표하는 지점, 목표하는 바까지 목표를 갖다 이루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수 있을지, 그지? 압축적으로 그렇게 준비할 수 있을지 선생님이 이제 조금 더 도움의 말들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자, 지금 이제 2학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시험 결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코멘트를 갖다가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충분한 연습이 있었는지 그런 부분들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죠. 사실은 연습이 충분하지 않다면 긴장을 할 수밖에 없겠고, 긴장을 한다면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 그런 것들에 대한 결과물들이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공수 1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부터 몇 번이고 반복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공수 2 2학기 때 펼쳐질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지점이 뭡니까? 그렇죠. 도형이라는 단원이 들어온다는 거죠. 도형과 어떤 거야? 함수. 그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이 두 파트가 들어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집합과 명제라는 것도 사실 개념이 굉장히 좀 중요한 단원들인데 이 부분들도 제대로 우리가 공부를 했는지 그 부분도 다시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겠죠. 자신 있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4주 정도 남아있는 방학 동안에 이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잘 준비를 해 나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방학이 끝나고 겨울방학 끝나고 나서 학기 중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좀 공부를 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혹시라도 학기 중에 모든 개념들이 방학 중에 끝났으니까 이제 문제풀이만 하자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살짝 낭패를 겪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개념이라는 부분 자체가 기본 개념이라는 게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심화 개념이라는 것이 좀 나눠지죠. 이 심화도 사실은 상중하로 또 나눠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과정까지 다 마무리가 되어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들이 아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학교 중에도 개념 정리하고 문제풀이가 같이 병행이 좀 적절하게 되었어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2학기 때 펼쳐진 이 단원들은 사실 특히나 개념 정리가 굉장히 좀 중요한 단원들이라고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비가 좀 확실하게 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방학을 앞두고 있는데 어떤 과목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공부 시간이라든가 어떤 내용에 대한 집중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집중이 필요한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조절도 필요할 것 같아요. 방학 중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방학을 갖다 맞이할 것이니까 사실 선행이 좀 주가 돼야 되겠죠. 선행이 주가 돼야 되겠고, 거기다가 이제 심화 과정 이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죠? 이 선행이라는 것도 직전 선행이 있을 텐데, 직전 선행이라는 건 바로 다음 학기에 있게 될 단원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심화가 좀 진행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선행에 대해서는 이제 개념 중심의
선행 과정이 좀 진행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제 직전 선행 같은 경우는 개념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개념보다는 그 기본 유형편 있죠? 유형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좀 대비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이번 이제 방학을 갖다 진행했을 때 선생님이 이제 추천하는 부분은 뭐냐면 공수2만 하는 것이 아니라 대수라든가 아니면 미적분 1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진행할 수 있다라면 병행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그래서 문제집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만약에 개념 중심의 1년 선행에 대한 개념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뭐 정석도 있겠고요, 그죠? 정석, 또 뭐 있어? 바이블. 선생님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 교재인데, 마플 교과서라는 문제집도 있어요. 뭐 이런 류의 그 종류들의 개념서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 만약에 혹시라도 학원에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공부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런 교재들이 좋겠고, 조심하셔야 될 것은 이런 교재를 갖다 공부를 하실 때 반드시 연습 문제까지도 풀 수 있도록 미루지 말고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직전 선행을 갖다 하는 이런 놈들은 이 단원들은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형 정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거든요. 실제 문제풀이도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로 보는 문제집은 마플 시너지, 물항수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예,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RPM, 그 다음에 센, 이런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들을 다 풀어보면 좋겠지만 사실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한 곳만이라도 제대로 푸는 그런 작업들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물론 여기서 공부하셨던 이 개념서에다가 이 추가로 이 개념을 갖다가 공부해 주시면서 직접 선행도 이 문제까지 풀어주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을 때는 이런 부분들 선생님이 교재로 다 처리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있었죠. 수준별반, 학교별반, 이런 고민들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한 학기 지내면서 자기에 맞는 반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일단은 그 선생님들, 학원 다녔을 때 선생님의 수업 방식이라든가, 그 다음에 클리닉 방법, 이런 것들이 자기하고 좀 맞았는지 꼭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선생님 개인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그 내신, 그러니까 중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교별반이 조금 더 좋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부교재라든가 이렇게 제한적이지만 집중도 반복해서 이제 공부를 갖다 시키는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최상위권, 그러니까 수능과 이제 모의고사 문제들과 그 내신 문제들, 그 경계선에 있는 문제들을 굉장히 좀 많이 다뤄보셔야 되겠는데, 그런 심화기 점들을 갖다 원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다양한 문제들을 다 접해보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심화과정과. 그때는 수준별반이 조금 더 추천드릴 만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중하위권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높이 자체를 갖다 학교에만 맞춰서 이렇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 문제라든가 다양한 문제들, 내 수학 실력 자체가 업그레이드 되도록, 그렇죠. 그렇게 좀 먼 관점으로 공부를 해 나가시는 것들이 꼭 필요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좋겠지.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당연히 내신도 잘 보고 그것 때문에 수능 점수도 당연히 잘 나오게 되는 그런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을 거예요. 내신 공부 따로 또 수능 공부 따로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갖다가 굳이 2번까지 사용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좀 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그죠? 효율적으로 좀 관리하시는 것이 어떨까라고 추천을 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수능 문제라든가 모의고사 문제, 교육청 문제들의 출제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깨달으셨을 거예요. 사실은 수능에 출제되는 단원들이 아니죠. 공수 1이나 2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4번 정도의 교육청 기출 문제들이 누적이 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신경영역 문제라든가 최고 난이도의 킬러 문항들이 출제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이미 누적된 문제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결책, 그 다음에 적응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고득점의 가장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이번 방학 때도 그런 관점을 가지시고 조금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는, 그죠? 그것을 해결하려고 용기를 한번 내보셔야 되겠고, 그죠? 그런 문제들을 찾아서 조금 더 미리미리 대비하시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선생님이 바로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나중에 고3 올라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학생이 등급이 몇 등급이 나오고 그다음 안정적으로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냐 없냐라는 걸 가만히 보게 되면 언제부터 이 킬러 문항, 그죠? 30번, 21번 그리고 이제 4점짜리 문항에 대해서 언제부터 집중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했는가 그 시점을 보게 되면 그 점수하고 등급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1학년 때부터 미리 준비한다면 여러분들 고3 때 절대로 실패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고등학교 이제 첫 방학입니다. 사실은 이제 겨울방학이 하나 끝났어요. 사실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의 중요도를 갖다 볼 것 같으면 당연히 겨울방학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이미 여러분들은 한 번의 겨울방학을 지낸 상태예요. 중3 겨울방학이 사실은 고1 여름방학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겨울방학이 고2 때, 그 다음에 고2 겨울방학이 고3 때의 겨울방학을 갖다가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이 있겠죠. 고3 겨울방학은 즐거운 마음으로 보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때 겨울방학은 이미 끝난 상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여름방학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짧습니다. 4주 정도? 그래서 겨울방학보다는 점수대가 많이 바뀌거나 학생들 실력들의 그 변화가 크게 일어나는 타이밍들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러면 뭐 1학기 지내보셔서 아시겠지만 학기 중에는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왔을 때 학원 한번 갔다 오게 되면 공부할 시간이 거의 없죠. 주말을 이용하거나 뭐 새벽 시간도 아침 6시에 일어나 얼마나 힘드셨어요, 여러분, 그죠? 온전히 사실 여름방학 그래도 온전히 아침부터 밤까지 나에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4주는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은 그 방학을 어떻게 보내느냐 그 계획들을 미리미리 해주시고 예상을 해주셔야 그죠? 보람차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일단 들어요. 그래서 이 여름방학 4주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내야 될지 그거 갖다 굉장히 좀 이제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고등학교 방학은 여러분들 중학교나 초등학교 때는 즐거운 방학, 열심히 이제 놀 수 있는 시간들이 이제 방학이었다라고 한다면 진짜 이 고등학교 때의 방학은 뭐예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할 수 있는 나만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언제 놀아요? 이렇게 또 찡찡거리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자,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선생님 같은 경우 한 일주일 정도 좀 여러분들한테 휴가를 좀 드립니다. 재충전하라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그 일주일 동안은 열심히 노세요. 노세요. 제가 어머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놓을 테니까 재충전하시고 방학 때는 이 한 달 동안은 미친 듯이 또 한번 달려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주의 여름방학을 딱 보낸 후에 바로 개학하기 직전에 또 한 2, 3일 그죠? 다시 한번 쉴 타이밍들을 만들어내시는 거죠. 사실은 그런 거예요. 학기 중에는 뭐 시간이 없어서 공부 못하고 여름방학에는 또 놀아야 되니까 또 공부 못하고 그죠? 그럼 우리는 공부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슬픈 운명을 타고난 것인가? 아시겠죠? 방학 때는, 이제 고등학교 방학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다시금 실력을 재정비하고 다음 학기들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 끝나고 일단은 놀고 여름방학 때 미친 듯이 공부하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선행과 현행, 아까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 정도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중요한 거는 이런 건 있어요. 그 선행 계획을 갖다 미리미리 잡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미리 잡아주셔야 될 것은 뭐냐면, 최소한 각 단원, 과정당 4회 정도 반복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좀 계획을 잡아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립니다. 지금 이제 맨날 수학 공수 원만 하다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 왔던 학생들은 바쁘죠. 지금 공수2도 어떻게 공부를 해줘야 될지 이제 한 4번 정도 반복을 해야 될 텐데 어쨌든 그 공부의 횟수만큼에 해당되는 시간들을 공부에 할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계획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대수라든가 미적분원, 그죠? 이런 과정, 확통, 이런 과정들은 미리 지금부터 이때는 이 과목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 방학 때 힘드니까 요거 빼고 하면서 이제 좀 편하게 가자라고 생각하실 텐데 그 미뤄진 공부들은 어떻게 돼? 다음에 다시 또 하게 된다는 것.
또 역시나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우리가 또 힘들게 또 다음 시기에 또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조금 힘들더라도 올해 지금 그죠? 이번 방학 때 해결해야 될 과정들은 이번에 끝내자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방학 동안에나 혹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좀 계획을 잡고 가는 게 좋은지 한번 잠깐만 살펴볼 것 같으면요. 사실 선생님 반은 이제 고등학교 올라올 때 미적 대수하고 미적분 언어 갖다 이미 한번 진행을 한 상태긴 해요. 어쨌든 지금은 이제 여름방학 때가 된 상태니까 지금 진행할 것이 공통수학2, 심화라고 했는데 사실은 실력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심화는 요때 학기 중에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학기 중에는 선행보다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당 단원 현행으로 집중적으로 공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특강으로 대수 실력이 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봤기 때문에 대수를 한번 봤기 때문에 이제 실력 과정으로 잡고 있긴 한데 사실은 실력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 정리 다시 하고요. 선생님 항상 그 시즌에 맞는 개념 정리 다시 한번 해드리거든요. 기본 개념부터 심화 개념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그 문제 난이도 선생님 이제 발췌해서 교재에 반영한 문제 난이도에 따라서 그렇게 이제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개념과 유형을 같이 병행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기 중에 이제 10여를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2학년 올라가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대수, 이제 심화 과정을 하게 되고 다시 한번 하면서 이렇게 4회 정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달라. 미리 계획을 잡아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름방학 때 한번 보게 되면 3회 정도 더 보게 되는 것이겠죠. 늦었던 학생들은 지금이라도 바로 시작해서 3회독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주셔야 되겠고요. 미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미적분도 한 번도 안 봤던 학생들은 이번 방학 때 근데 너무 4주 동안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리게 되면 또 힘드니까요. 그것은 자기가 대수가 만약에 나는 확실해 라고 하게 되면 미적분 언어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선생님 반은 미적분 했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 다시 미적분을 하면서 여름방학 때 그 다음에 2학기 때 진행되는 과정으로 선행이 이제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방학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4주밖에 안 돼요. 28일. 이 시간 동안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두 가지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지금 정규반에서 특강까지 방금 말씀드렸던 대수 과정의 특강까지 진행을 하는 그런 정규 특강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스파르타라는 특강 프로그램, 주 5일하는 특강 프로그램을 지금 선생님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선생님은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열심히 공부한 성과들을 무조건 가져가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꼴랑 이제 특강 수업만 하거나 그냥 수업만 하고 탁 집에 가는 그죠? 여러분들이랑 선생님이랑 그렇게 이제 무책임하게 그런 것들이 정말 선생님은 이제 그런 수업들을 갖다가 바라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짧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실력을 효과적으로 높여줄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생각한 것이 이제 파워 클리닉이라는 것인데요. 조금 이따 설명을 갖다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그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주 동안 이제 여러분들이 방학 갖다 보낼 때 몇 가지 유의사항만 다시 한번 정리할 것 같으면 첫 번째 아까 얘기했지만 4주를 온전히 그죠? 모두 활용한다. 이해되겠습니까? 놀고 싶은 사람들은 기말고사 끝나고 바로 그죠? 일주일 동안에 스트레스 풀어내시고, 그죠? 방학 동안에는 다시 시작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오전 시간을, 그죠? 반드시 활용한다. 방학을 시작했는데 정말 잘하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 1시에 일어나 12시에 일어나 중학교 때 많이 그랬었죠. 그죠? 왜? 늦게 잤으니까. 왜 늦게 자지? 그쵸. 그거 일단 조절할 줄 아셔야 됩니다. 게임, 핸드폰, 그게 조절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차라리 방학이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간을 정해놓고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주일에 하루 혹은 이틀 정도 어머님하고 부모님하고 어떤 과정들 내가 숙제를 미루지 않고 다 끝냈을 때 그 게임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들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내셔야 돼요. 거기 매몰돼서 그냥 주구장창 그냥 시간 될 때까지 엄마 없으면 아빠 없으면 그냥 날 새도록 하는 그렇게 하고 나서 시험도 잘 보겠고 그 다음에 대학도 잘 가고 싶다. 이 생각은 굉장히 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런 일은 벌어질 수가 없어요. 알고 계시죠? 그게 해결돼야 됩니다. 언제 해결되는지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의 방향이 좀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오전 시간은 꼭 활용을 갖다 해줘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또 선택과 집중이 필요해요. 모든 과목을 다 하고 싶고 모든 문제를 다 풀고 싶겠지. 그런데 그런 것들은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최선의 부분, 수학, 영어, 국어 이렇게 주요 과목들에 대해서 내가 취약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4주 동안에 어떤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을지 그렇게 이제 보셔야 되겠고, 문제집들도 막 펼쳐놓고 보는 것들이 아니라 뭐가 됩니까? 집중적으로 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한 권을 제대로 끝낸다거나, 그죠? 앞부분만 풀다가 끝내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제대로 끝내볼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것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운동도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더워서 좀 힘들려나? 아침 일찍 가거나 밤 늦게 좀 한 번씩 달리기. 요즘 달리기 유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헬스장도 한번 가보시는 것도 한 달 동안에 운동을 좀 떨어졌던 체력들을 좀 보완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제 쉰다? 기말고사 끝나고, 그죠? 바로 일주일 혹은 개학하기 바로 3, 4일 그 정도 전에 주말에 아마 있을 거예요. 그 주말 정도에 한번 쉬어준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안쪽에 사주는 온전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 수업은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 잘하는 것을 갖다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자, 뭐 개념의 정도, 킬러 노하우 이렇게 적어놨는데 선생님 잘하는 건 그거예요. 정말 엄선된 문항들 선별하는 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새 교재가 나올 때마다 매년마다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데 만들어지겠죠. 거기에 대한 비슷한 유형, 변형 유형 이런 것들에 대한 작업들을 항상 선생님이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올해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는 문항들은 특별히 다시 재반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생님이 준비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 또 잘하는 건 뭐냐면 해설입니다. 해설을 갖다가 쉽고 그 다음에 철저하게 쉬운 해설. 그러니까 킬러 문항들이라고 해서 거기에 이제 해설지를 갖다 여러분들 보통 펼쳐놓고 막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봐도 모르잖아요. 한 페이지 넘는 그 풀이들을 갖다 봤을 때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선생님이 잘하는 게 뭐냐면 그런 용기를 줄 수 있는 풀이들을 제시한다는 거죠. 들으면 이제 이해가 되고 나도 풀어볼까라는 용기. 그것들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하는 것이 바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엄선된 문제들, 킬러 문항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이제 해설을 갖다 할 때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죠?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할 수 있도록 그런 해설들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하게 된다. 여러 가지 풀이들, 방향을 갖다가 제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잘 반복시키는 거죠. 그죠? 했던 문제 또 풀어. 이렇게 이제 오답노트만 의무적으로 주는 것들이 아니라 다양하게. 사실은 선생님이 이제 매 시간마다 테스트를 보는데 그 테스트 문제들도 교육청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이제 출제를 하고 교재에도 그 문제를 집어넣고 또 워크북에도 그 변형 문제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오답이라든가 이런 것들, 거기다 오답에서도 마찬가지로 테스트 봤을 때 쌍둥이 문제들 또 제시를 해드리거든요.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반복이 되면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러 번 풀면서, 점점점 나은, 해설들을 스스로 또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유도를 한다라는 거죠. 그런 과정들을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시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 동영상 같은 것도 항상 지금처럼요, 수업도 많이 찍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선생님이 이제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실제로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출제됩니다. 이런 것들 보여드리고 싶긴 한데, 그런 부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업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모든 수업들을 유튜브에, 공개로 올려놓는 것은 아니지만 학교별 기출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선생님이 다 올리고 있거든요. 그 문제들 한번 확인하시고 2학기 때는 또 어떤 내용들, 어떤 시험들이 출제가 될 수 있을지 미리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복습용 영상은요, 여러분들한테 이제 제공을 하게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쌍둥이 문제라든가 지금 내가 숙제를 다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을 또 활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유튜브에서는요, 그 내신비수
수능 난제 이렇게 검색을 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정현철이니까 정현철, 시대인재 정현철 이렇게 이제 검색하시게 되면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수업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런 부분들은요,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이제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이제 듭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되고 어떤 난이도로 진행이 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요, 선생님이 이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게 바로 교재에 대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막 문제들을 아무렇게나 푸는 것들이 아니라 단계별로 점점점 심화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제 교재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맞는 수업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한 4단계 정도가 있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이 3가지 단계, 앞에는 이제 개념만 정리하는 단계들이 겨울방학 때 진행되는 단계들이 있고, 지금 방학 때 진행될 것은 사실은 대수 같은 경우는요, 아까 실력편이라고 했죠, 그죠? 대수는 유형집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기본 개념과 유형을 병행시키는 그런 문제집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대수는 이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공수2는요, 심화 과정으로 해가지고 기출 심화 개념 유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교재 같은 경우는 전 문항이 기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출로 되어 있는 유형편, 기출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그래서 방학 때만 선생님하고 이제 멀리 살아서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 정도는 아니, 만약에 학교 시험 자체가 크게 많이 어렵지 않다라고 한다면 정말 어려운 난이도 문제들도 여기서 거의 다 걸려들 수 있도록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만 수업하고 이제 뭐 상상고라든가 이렇게 그 기숙사로 들어가는 학생들 같은 경우 이거 공부하고 나서 굉장히 좋은 성적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좀 어렵게 진행되기도 하는데 어찌됐든 간에 기출문제에서 만들어진 센,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학기 중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내신비수라는 교재, 최고 난이도의 교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킬러 문항들을 중심적으로 학기 중에 이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들이 다 거쳤을 때 탄탄하게 이제 다져질 수 있는 그런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은 각각의 과정마다 이제 워크북이 제공이 되는데 그 개념 있죠. 개념과 여기서 다루었던 유형들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도록 워크북을 세심하게 좀 준비를 해서 각 단계마다 숙제로 제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워크북 같은 경우는 숙제가 다 마무리가 안 되게 되면 마무리될 때까지 선생님이 계속 문자 보내고 있는 거 아시죠?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4주 동안 우리가 어떤 효과를 얻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좀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선생님이 원래 이제 학기 중에도 토요일, 일요일 클리닉을 합니다. 수업을 일단 다 빼서 여러분들 다 질문만 받고, 그 다음에 시험 치르고,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는데, 방학 때는 사실 주말은 조금 선생님도 시간 조절에 좀 쉬는 게 어떨까? 학기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아침부터 열심히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그죠? 온전하게 하루를 다 이용할 거기 때문에 주말엔 살짝 쉬는 시간도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어찌됐든 간에, 자, 평상시에 열심히 공부하자. 토요일날 들어가 있네? 어쨌든 화목토 클리닉을 주 3일 이렇게 진행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래서 시간표 자체가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될 거예요. 보게 되면 우리가 화목토의 정규 수업이 지금 화목 수업이 있죠, 그죠? 그래서 공수 실력 과정이 이제 6시부터 10시까지 이제 진행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수를 들어야 되는 친구들은 이제 화, 목, 토 이렇게 이제 대수 특강을 갖다 듣게 됩니다. 사실은 대수라는 과정 자체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을 갖다 잡아 놓은 상태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클리닉 있죠? 요때 클리닉을 그때 다 하려고. 자, 뭐냐면 이 과제들 있잖아요. 그죠? 과제할 시간들이 굉장히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학원 오기 30분 전에 숙제하잖아요. 그죠? 요게 지금 특강까지 들어가게 되면 숙제할 시간이 없겠는데, 그죠? 그래서 아예 그냥 아침에 오자. 그런 얘기입니다. 아침에 와서 숙제하고 이때 클리닉 시간을 뭐 하자고? 과제도 하고, 그 다음에 테스트도 보고, 이렇게 하자는 거죠. 물론 여기다가 주 1회 언제 볼 거냐면 토요일날, 이때는요 실전 모의고사 볼 겁니다. 기출 모의고사. 선생님 항상 방학 프로그램에 있는 건데 실제로
기출 시험을, 그죠? 그래 봤자, 이번에 같은 경우는, 3회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요걸 갖다 반드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할 겁니다. 그래서 오전 시간에 아침에 일어나세요. 몇 시부터 할 거냐면 10시부터 할 거거든요. 10시부터 만납시다. 아침에 만납시다. 그래 9시까지 잤으면은 그죠? 충분히 많이 잤다. 그죠? 그래서 찔레찔레 10시까지 오시게 되면 그때 와서 숙제도 하고 그다음 테스트 보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 만약에 특강을 갖다 들을 건데 선생님 아침에 절대 못 올 것 같고 학교 가야 돼요. 뭐 이렇게 하는 학생들은요. 이 끝나고 나서 테스트를 갖다 보든지 앞뒤로 테스트를 갖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거고요. 특히나 토요일 날 학교 안 가겠지 그제? 요때는 무조건 오셔갖고 기출모의사를 봐야 된다. 웬만하면 이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오전 시간 클리닉을 반드시 오는 것을 기본으로 생각을 할 겁니다. 요렇게 보내고 나면 미친듯이 이렇게 보내고 나면 분명히 여러분들 방학 끝나고 나서 사실 뭐 공부 습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바뀌기에 충분한 시간은 아니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의 성적의 변화가 있을 거라고 확실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클린 시간에는 이렇게 할 거예요. 뭐 할 거냐면 매주 토요일 날 그죠?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 본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거 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은 뭐가 될 거냐면 단원 테스트를 갖다 보게 될 거예요. 이해되겠죠? 특강 문제에 대한 단원 테스트를 항상 볼 것이고, 요거 보고 무슨 말이죠? 그 다음에 클린 시간에 아까 과제를 갖다 끝내자. 숙제가 좀 꽤 많을 거거든요. 뭐 정규 시간보다는 조금 적게 들어가긴 하겠지만 어쨌든 만만치 않은 양이기 때문에 오전에 와서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가면서 같이 풀어주면 되겠다. 그죠? 차라리 이렇게 하루에 다 끝내는 게 낫지 않습니까? 좋은 생각이죠. 그죠? 오케이. 여러분들 같이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좀 나왔고 분명히 우리들 성적의 변화에 큰 좋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괜찮죠? 수업이 너무 어렵거나 하는 사람들은요, 문제를 조금 쉬운 거라든가 이렇게 개별적인, 개인적인, 그 단계별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또 낼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테스트, 정규반 시간이라든가 이렇게 테스트 보게 되면요, 쌍둥이 문제도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할 것이고, 그 다음에 파워 클리닉,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여름방학 끝나고 나서 좀 더 수학에 강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규 수업은요, 화목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6시부터 10시까지 일단은 진행이 됩니다. 공수투 실력으로 진행이 되고요. 10번 정도의 시간이 나옵니다. 지금 개강이 언제가 될 거냐면 7월 15일일 거예요. 화요일 날 개강합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이때까지 그죠? 시간 꽤 많이 남은 사람들 있죠, 그죠? 그때 열심히 놀고 오란 말이야. 아시겠죠? 만나서는 이제 공부해야 돼. 그 다음에 특강 같은 정규반은 지금 요때 개강을 할 것이고, 대수 특강은 언제 개강할 거냐면 7월 22일 아마 맞을 거예요. 요때부터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클리닉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목요일부터 아마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다라는 거고요. 정규반에서 지금 10회 정도 진행할 건데, 보셨지만 이제 시즌1 7월달 정도에는 이제 도형 부분을 갖다 끝내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8월달이 넘어가면서 15일 동안은 집합, 명제, 함수, 유무리 함수 이렇게 들어갈 건데, 특히나 함수 같은 경우는 아까 1학기 때도 봤지만 그래프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개념들을 좀 구체적으로 다뤄드릴 거고요. 도형의 방정식도 회차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꼼꼼하게 다뤄드릴 수 있도록 조금 도전적인 문제들을 제공해서 수업을 진행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강은 15일날 개강을 예정하고 있고요. 대수도 마찬가지, 그죠? 12번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분량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선생님이 다른 특강을 또 하고 있는데, 스파르타라는 특강을 하는데, 거기서는 아마 8회차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 특강, 대수 특강에서는 12회로 잡아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고자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스파르타하고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요 단계가 들어가요. 한 3번 정도가 랩업이라는 단계를 한번 넣어봤습니다. 뭐냐면 지수로그 공부하시고 살짝 더 어려운 문제들을 다룰 수 있는 그런 수업 시간을 조금 마련을 했거든요. 지수로그 함수 마찬가지로 이제 아마 스파르타에서는 요 랩업 단계가 이제 빠져있는 8회 완성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물론 내용은 거의 같겠지만 문제 다루는 양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회 랩업과 그다음 맨 마지막 수학적 기납법, 아마 스파르타 수업에서는 수학적 기납법까지 들어가긴 좀 힘들고,
되고 수요일 합까지 진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스파르타만의 또 장점이 있겠죠. 그것과 별개로 이렇게 특강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정들 완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12회차는 또 굉장히 빡빡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단단히 먹고 오셔야 소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개강 날짜는 22일 날 화요일 날 아까 말씀드렸죠. 그때 이제 개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2일 날 특강이 이제 오전부터 이제 공부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5일 날 정규반 다시 한번 개강 날짜를 말씀드리자면, 기말고사 끝나고 나서 한 일주일 정도 뒤겠죠, 그죠? 주말 끼고 이제 놀고 쉬고 나서 만나게 될 텐데, 이때부터 마음 이제 워밍업을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죠? 그 다음에 요거 7일 뒤인 22일부터 특강까지 시작을 하게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스파르타 반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이제 안내를 영상을 갖다 또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스파르타라는 수업은 또 당연히 아시겠지만 굉장히 이제 회차를 갖다 거듭할수록 이제 효과가 좋다라는 좀 이제 좋은 반응들이 있는 수업입니다. 사실은 오전부터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의 지금 정규반 수업도 이제 만만치 않게 선생님이 프로그램을 짜놓은 상태라서 10시부터 10시까지 하자 이렇게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이것도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 스파르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오전부터 해서 저녁 때까지 6시까지 이제 진행하는 매일 주 5일 동안 진행하는 그런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월수금에는 이제 공통수학 2를 하게 되고요. 화목에는 대수를 하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대수 회차가 조금 적게 나오는 그런 수업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정말 타이트하게 아까 그 정규반 같은 경우 자신의 의지가 좀 필요합니다. 왜냐면 화목토에 만나는데 월수금도 있고 그 다음에 일요일 날까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그죠? 오전 시간까지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던 것이고, 그럴 때 스파르타 수업은 이제 월화수목금까지는 평일은 거의 수학에 올인하겠다. 그 다음에 그 이외의 공부들은 그 이후의 시간에 휴가적으로 하겠다. 이런 전략을 갖다 짜는 수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거든요. 그래서 집중도가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수업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영상을 통해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이제 21일 날 이제 개강을 하게 돼요. 대수 특강 전날 바로 개강을 하게 된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4주 짧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사실은 그 시간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성과를 갖다 내기 위한 전략을 또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2학기는 1학기보다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마음가짐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기말고사 대비하시느라고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어쨌든 끝나고 나서 마음 정리를 하시면서 방학 때 조금 더 좋은 2학기를 맞이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한번 나의 노력을 좀 쏟아붓자,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도 수업 준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 만날 기대감을 가지고 15일 날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방학 때 만나 뵙죠. 감사합니다.